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친구들 꼭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해안지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안지형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곧과 만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해안지형을 만드는 형성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수업 순서입니다. 오늘 느낌적인 느낌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첫 번째로 곧과 만에서 일어나는 지형의 형성 과정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딱 살펴볼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 여러분 간결하죠? 오늘 지난 수업보다는 훨씬 더 짧은 수업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우리 해안 지형을 제가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 첫 시간이니까 오늘 잘 정리해둬야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오늘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친구들 학습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공지사항 잘 다운받아 오셨죠? 학습지 옆에 열어둔 상태로 지금 따라오면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느낌적인 느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제 여행 사진에 넣어 보았습니다. 제가, 네, 그쵸. 제가 뭐 할 거 없을 때 사실 제 여행 사진 항상 가져오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친구들? 여기,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가면은 아주 예쁠, 바로 제주도의, 바닷가 모습입니다. 해안지형의 모습이고요. 지금 제주도에 어디냐? 여기는 외돌개라고 하는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지형이 있어요. 외돌개라는 그 지형이 있는데, 침식 지형이 있는데, 이 외돌개가 있는 곳 바로 앞에서 제가 널찍한 암석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제주도의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를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수학여행으로 갈 수 없겠죠, 친구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우리 해안지형 배워보면서 하나씩 달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 곧과 만의 지형 발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곧과 만이라는 이 개념부터 학습을 해야지만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곧과 만은 사실 우리 친구들 바닷가 한 번쯤은 다 가봤죠. 바닷가 가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지리적으로 명명을 하는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곧과 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육지가 있고요. 네,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자, 육지와 바다 중에서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곧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곧 지읒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육지가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이라고 한다. 만입부 이런 말 들어봤죠? 만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곧과 만이 사실상 튀어나오고 다 들어가고 이것 차이지만 이 곧과 만에서 나타나는 지형 형성 작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완전 다른 작용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렁울렁 하는 바닷가의 파도의 그런 그 형성 과정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띠링 이걸 지어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지금. 그쵸 친구들? 파랑의 진행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파도와 같은 말이고요. 파도를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파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랑주의보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바로 파도를 얘기합니다. 파도, 파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도는 사실 울렁울렁 하면서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바람의 물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울렁울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직적인 그런 진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동이 이제 물결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 제가 그려놓는 요 선이 그려져 있죠. 요 직선,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요 실선들이 지금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들을 따라서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쭉 가다가 수직에 이르면서 직각에 이르면서 이렇게 파도의 에너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파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파랑의 에너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파랑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파랑 에너지가 바로 수직 방향으로 이 파도의 수직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철썩 하고 부딪히는 거고요. 쭉 이동하면서 철썩 이동하면서 철썩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요, 친구들. 지금 파도가 이동하는데 파도의 이 파랑 에너지들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지금 그냥 수직을 따라서 이동했을 뿐인데 직각을 이루면서 이동했을 뿐인데 지금 고술명을 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친구들? 고술명 집중되고 있죠. 만 쪽에서는 이 파도의 에너지가 적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곧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곧은 파도 에너지가 다른 글씨로 써볼게요. 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고요. 그다음 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은 지금 파랑 에너지가 오지 않죠. 이렇게만 계속 가니까 오지 않죠.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우리 반대말, 집중되는 것 반대말 분산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산되는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요. 곳에서는 주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반면에 만에서는 분산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들을 보시면요. 곳에서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자, 지어보고 보시면은 곳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썩하면서 부수고, 철썩 부딪히면서 부수고, 철썩 부딪히면 부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반대로 만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만에서는 역시 그쵸. 파도가 닿지 않아. 파도가 파랑 에너지가 막 철썩철썩하는 이런 강한 바람으로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잔잔하니 그냥 들어오는 파도예요. 잔잔하니 그냥 들어오는 파도다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은 어때요? 힘이 약하다고 했죠. 약한 힘, 약한 물에서는 가지고 올라오던 모래들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놔서 지금 퇴적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과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고요. 침식과 퇴적의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지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방금 사진에 띄워준 것처럼요. 우리 곳에서는 이렇게 암석해안들이 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침식이 너무 되다 보니까 깎아지른 요런 절벽 같은 것들 또는 요 옆에 있는 요런 시스템, 암석의 기둥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만에서는 퇴적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수욕장,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안지형에서는 우리 사빈이라고 부를 건데요. 사빈이라고 하는 해수욕장들이 주로 발달하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가봤죠, 친구들. 갯벌 체험하러 많이 가봤을 겁니다. 갯벌, 개 잡으러, 소라, 고동 잡으러 많이 갔을 텐데 이 갯벌도 발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곳과 만에서 일어나는 지형 형성 작용이 파랑 에너지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이해가 됐죠, 친구들? 이 한 페이지에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프린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왼쪽 위쪽에 있는 표 빈칸 같이 채우면서 갈 건데요. 지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빈칸 뭐라고 쓰면 좋을까? 육지 쪽으로 들어간 해안이라고 있으니까 뭐예요? 얘는 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바다 쪽으로 돌출된 해안,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곳. 그쵸, 이렇게 만과 곳과 만에서 지형 형성 작용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밑에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파랑 에너지는 많아서 어떻게 된다? 그죠? 띠링 분산이 되겠고요. 분산되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작용? 침식, 퇴적 중에서 그쵸? 얘는 파랑 에너지가 점점 적은 곳이니까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결과 모래해안 같은 것들 아까 얘기했던 사빈, 해수욕장이라 했죠? 해수욕장 또는 해안 사구 우리 다음 시간 배울 거고요. 석호 이것도 다음 시간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라임 쩔죠. 곳은 어떤 곳이냐? 곳은 그쵸. 파라 에너지가 지금 뭘까요? 당연히 띠링 집중이 되겠고요. 집중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작용? 퇴적, 침식 중에서 그쵸. 주로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곳에서는 계속 침식 와서 찰싹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다 깎여 나가서 암석해안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식의 파식대, 시스텍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요. 지금 잘 몰라도 됩니다, 친구들. 요 세부 지형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천천히 배울 거예요. 요 지금 몰라도 돼요. 당연한 겁니다, 친구들.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위쪽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하고 갈 건데요. 지금 이제 넘어왔습니다, 친구들. 우리 방금 전까지 곳과 만의 지형 형성 작용 정리했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그냥 해안 지형의 지형 형성 원인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형성 영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그냥 파워라고 써도 파워. 형성하는 파워, 힘들이 할 수 있겠죠. 힘을 우리가 좀 번역할 때 약간 한자어를 넣어서 조금 어렵게 번역했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역. 영역 또는 그냥 원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원인. 그래서 원인들 하나씩 정리해 볼 거고요. 같이 빈칸 채우면서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쵸. 풍랑과 너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 키워드 있죠? 바람에서 만들어진 물결 그리고 바람이 잦아든 물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도, 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파도랑 같은 말이다. 요거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은 공부할 때 여러분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파도랑 같은 말 조금 어렵게 우리는 지리에서는 파랑이라고 한다. 파도에 물결랑자를 쓰는 거예요. 물결랑자. 그래서 파랑. 이름은 예쁘죠? 파랑이라고 표현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랑 중에서도 우리 예전에 아마 뭐 뉴스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태풍 왔을 때 태풍이 막 비바람 막 칠 때 어때? 파도가 막 넘실 막 정말 막 집어 삼키듯이 막 부는 그런 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람에서 만들어진 물결 풍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풍랑이 좀 지나가고 나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나서 이제 해수면 위에 천천히 울렁울렁 하는 그 바람, 이제 그 파랑이 우리 너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랑과 너울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자세히 구분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랑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 이게 사실 1등입니다. 1등. 힘으로서는 가장 1등. 제일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안 지형 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연안유라는 이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해안선에 따라서 거의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이고요. 제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인지 지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연안유 보기 전에 파랑을 구성하고 있는 풍랑과 너울의 차이점들 지금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냐? 사실 이거죠. 바람이 키워드입니다. 바람의 핵심이죠. 바람이 막 엄청 거세게 불 때 바람에 의해서 그쵸? 월 이렇게
이제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크게 울렁거리는 요 움직임, 이게 바로 풍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요 진동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크게 울렁울렁 가는 것을 너울이라고 얘기하고, 이 너울이 쭉 오다 보면 지금 밑에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육지거든요. 땅입니다. 땅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울들이 쭉 울렁울렁 넘어오다가 얘가 이렇게 지금 낮은 곳에 지금 육지를 만나게 되면은 부서지게 돼요. 쫙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 요거죠. 쫙 하면서 파도 부서지는 거. 이 부서지는 파도를 우리가 연안 쇠파라고 합니다. 쇠파는 다른 말로 부서지는 파도다. 제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얘는 부서지는 파도를 의미한다. 부서지는 파도가 쇠파,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하고요.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뭐다? 우리는 해안가에서 바다를 육지에서 서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때 보이는 것은 다 쇠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여기 앞에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는, 네, 그쵸. 내 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쇠파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너울이나 풍랑 보려면 바다 저 너머로 더 나가야 돼요. 나가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영상, 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도는 바다에서만 치고 있는가? 요거를 잘 설명해주는 뉴스 영상이라서 좀 잘라왔고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왔습니다.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파도는 대부분 바람이 불 때 생깁니다. 바다는 넓고 주위에 산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바람이 계속 불면 파도가 점점 커지며 위로 올라간 물결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듭니다. 결국 위아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진동이 점차 커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도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까지 전파되며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라고 해도 연안에 도착하면 그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게 되죠. 강에서 파도가 치지 않는 이유는 강은 육지와 너무 가까워서 미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의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인공 파도를 만들기 위해 수영장에서는 거대한 물탱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물탱크에 물을 가득 넣은 다음 수문을 열면 대량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파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수문을 한꺼번에 열면 일자형의 파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열면 비스듬한 사선형 파도가,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순서대로 열면 다이아몬드형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친구들 영상 보면서 파도가 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쵸. 영상에서 보인 것처럼, 그쵸. 우리 바다에서는 주변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그런 방해물들이 없기 때문에 더 파도가 잘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파도 말고도 지금 우리 지형 형성 작용에 해안 지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안류예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안류의 또 특징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류는 무엇이라고 했냐? 아까 그쵸. 이 바닷가 해안선의 방향과 평행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안류를 볼 때 핵심 단어는 바로 평행한다는 것인데요. 뭐와 평행하냐? 그쵸. 바다의 육지, 해안선의 방향과 연안류의 이동 방향이 지금 서로 평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파랑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친구들. 자, 파랑은 어때요? 파랑은 저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거의 직각이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만나는 식으로, 그쵸? 해안선의 방향과 이런 식으로 보통 만나는 것이 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류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그쵸? 해안선의 방향과 연안류는 일치하게 평행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파도의 전진 방향, 파랑의 전진 방향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물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밀리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덩달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2차적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안유의 이동 방향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이동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밑에 있는 모래 같은 것들, 그쵸? 우리 자세히 파도 잘 살펴보시면은 모래가 쓸려 나가는 거,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모래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유의 작용은 보통은 모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친구들.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형성 영역으로, 형성 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차,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조차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차가 뭐의 줄임말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친구들? 조차. 그러면은 그쵸. 지금 거의 답정 너죠? 답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조석 간만에 차라는 얘기였고요. 이 줄임말. 그럼 조석 간만 이거 뭐였냐? 네, 요거 줄임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조자이고요. 저녁 석자입니다.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 아니고요. 네, 조석 아침과 저녁을 얘기한다. 아침 저녁 이고요. 간만이 뭐냐? 간만에 만났네 이거 아니고 그쵸? 네, 간조, 만조 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간조와 만조의 차이, 조석 간만의 차 이걸 줄여서 조차라고 얘기하는구나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친구들? 무슨 말인가 이게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봐주시면요. 조차. 자, 간조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서해안 쪽 가면은 친구들, 우리 자주 가는 보령, 대천해수욕장만 들더라도 대천해수욕장에 낮에 갔는데 막 물이 없는 거야, 바다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어디 갔지? 다 바닷물이 왜 다 빠졌지? 했는데 밥 한 끼 먹고 나오니까 막 물이 다 가득 들어와 있는 경험 같은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나라 서해안이 특히 조차가 큰 해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이 쑥 끝까지 다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찼을 때, 차에 만자를 써가지고 찼다. 차에 만자를 써서 물이 가득 찬 때 만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쑥 다 빠져나갔을 때 요 소리가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석간만의 차, 요 두 가지의 차이, 간조와 만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얘는 수직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만조 때, 간조 때, 요 때의 수직적인 요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조차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저기 보령이나 서해안 쪽 가면은 많이 보일 수 있는 갯벌.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항상 뭐 하나요? 보령 머드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갯벌 때문이다. 네, 머드가 바로 갯벌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요거는 이제 한국지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패스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1번 그림은 만조 때 그림이 되겠고요. 2번 그림은 간조 때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예시로 들고 왔어요. 우리 세계지리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탑5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조차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거, 만조와 간조의 차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부두를 만들어 놨습니다. 뜬다리 부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동 가능해. 그래서 만조 때는 얘가 쭉 올라왔다가 간조 때는 얘가 쭉 내려가는 이런 뜬다리 부두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보다는 한국지리에서 더 강조되는 개념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뜬다리 부두가 있는 곳이 여기 바로 군산에 있어요. 우리 군산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놀러 갔을 때 이 뜬다리 부두 구경하고 오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헷갈리는 개념 좀 더 심화 학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조차가 있고 그다음 조류가 있어요. 조차 발전소도 있고요. 조류 발전소도 있는데요. 요게 차이점이 친구들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아마 아직 없었을 겁니다. 지리 선생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자, 같이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 밀물과 썰물 간의 요 수직적인 차이, 요게 바로 조차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조차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요 그림, 그래서 지금 이 조차 때문에 우리 밀물 때 물이 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이 밀물 썰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요 과정 중에서 내가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죠. 요때 물이 쑥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물이 쑥 빠져나가는 흐름, 요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 네, 요 흐름을 조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얘는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조류가 수평적인 움직임이라면 얘는 조차는 뭐야 지금? 얘는 수직적인 차이가 되겠죠. 네. 만조와 간조의 그런 수직적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 반면에 수평적인 움직임을 조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한 정리가 됩니다, 친구들. 요거 좀 이해됐나요? 네, 옆에서 바라보는가 위에서 바라보는가 요 차이다 라고 봐주시면 깔끔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채워볼 수 있겠죠? 우리 프린트 정리 빈칸 채워볼게요. 뭐라고 채우면 좋을까요?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움직이는 해수의 흐름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얘는 조류가 되겠죠. 흐름이니까 수평적인 흐름. 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주로 얘가 더 잘 나타나겠지. 그 다음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또 얘가 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물돌목이라 불리는 곳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막 해전할 때 했었던 그런 곳들 좁은 해협들이 보통 조류가 굉장히 거세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제 적에게는 더 힘든 점이 됐었고요. 사실 우리 슬픈 이제 우리의 기억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이 조류가 굉장히 거센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더욱 수습이 힘들었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바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바람 네 번째 요소인데 파랑을 일으키는 작용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칸들 마저 채우고 갈 건데요. 파랑과 연안류, 여러분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빈칸 있죠? 그거 같이 채워주려고 요거 따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 그쵸? 해안선과 수직으로 지금 교차하면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물결, 그쵸? 파랑이 되겠죠, 파랑. 그 다음에 해안선과 지금 수평적으로 흐르는 연안류, 파랑과 연안류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빈칸 채워보고 할게요. 첫 번째 빈칸 뭐예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 빈칸이죠? 네, 조차.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빈칸, 밀물 썰물의 수평적인 움직임, 네, 조류. 그리고 네, 아래쪽에 있는 또 그림 빈칸, 왼쪽에 있는 거 뭐였어요? 방금 우리 그쵸? 해안선과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들어오는 바람에서 일으켜진 네, 그 파도의 흐름. 파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안선과 함께 평행하면서 흘러가는 파도의 흐름, 네, 물의 흐름, 연안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싹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 오늘 우리 해안정의 기초 이렇게 정리를 짧게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안 침식지형 그리고 해안 퇴적지형들을 제가 세계지리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사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수업 맞춰보려고 합니다. 한 줄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안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에 의해서 형성되며 파랑에서 집중되는 곳에서는 주로 무슨 작용? 그렇죠? 네, 침식작용. 철썩 부딪히니까 침식작용이 우세하며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서는 뭐가 우세하다? 주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힘이 쏙 없어.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 그쵸? 퇴적작용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리 잘 되었고요. 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